자, 오늘 부등식 한 차례인데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을 다른 걸 하나,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하나 연습할 건데, 자, 이거 푸는 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겠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거 볼게. 자, 절대값 문제야.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 정석하고 빠른 공식 두 개가 있어. 정석과 빠른 공식. 자, 얘는 뭘로 풀어야 돼? 빠른 공식이라 했다.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있으면 정석.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없으면 빠른 공식. 자, 따라서 얘는 숫자만 있으니까 빠른 공식이지. 그럼 빠른 공식 푸는 방법은 이 2를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두 번 쓴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두 번을 쓴 다음에 이 부등호를 모으면 기역처럼 생겼어? 시옷처럼 생겼어? 그래서 사이라고 읽어야 됐어. 빠른 공식 사이라고 읽어서 x 빼기 1을 그대로 여기다 써 넣어주면 돼. 사이로 해결했었지.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이거는 뭐처럼 생겼어? 기역처럼 생겼어. 따라서 뭐라고 답을 해야 돼? 가장자리라고 답을 해야 돼.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똑같이 쓴 다음에 작은 것보단 더 작거나 큰 것보다는 더 크다라고 쓰는 게 가장자리 범위야. 빠른 공식. 자, 사이 가장자리였지. 그게 2차 부등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신기한 거. 선생님은 정석으로 먼저 풀어줬던 거야.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y는 0 하고 fx는 2차 함수. 그래서 fx가 y는 0보다 작으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아래 부분 찾았었잖아. 자,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 가장자리 공식이 통해.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2차 항의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야만 빠른 공식 가능하다. 플러스로 만들어야 빠른 공식 가능하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빠른 공식은 통하지 않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빠른 공식을 쓰면 돼. 자, 빠른 공식은 뭐냐? 두 근을 순서대로 써. 1과 5야. 1과 5야. 썼지? 1과 5를 썼지. 자, 그 다음 부등호를 봐. 자, 지수야. 얘는 시옷처럼 생겼어? 기역처럼 생겼어? 그렇지.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사이라고 읽어야 돼. 기역이면 가장자리라고 읽어야 돼. 사이니까 4. 끝. 빠르지? 빠른 공식이야. 그래프도 없고 답이 그냥 한 줄로 튀어나왔지. 단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있어. 요거는 꼭 체크해야 돼. 똑같아. 등호 있으면 등호 누르는 거 똑같아. 자,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가 되면 사이 가장자리로 풀면 엄청나게 빨라. 자, 그럼 거꾸로 이걸 보고도 식을 세울 수도 있어. 식을 이렇게 거꾸로 만들 수도 있어. 우리가 해를 갖고 식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 양방향으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부등식 빠른 공식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66번부터 할 차례야. 자, x의 범위가 b부터 6까지. 그러면 이 범위는 사이야 가장자리야?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이지. 사이지.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거꾸로 식 세우게 할 거야. 뭘 풀었을 때 이 모양이 나올까? b가 근이야. 그럼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돼? x-b. 6이 근이면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돼? x-6.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지금 사이지. 사이. 따라서 사이로 써주면 돼. 0보다 작다로 써주면 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해를 가지고 식 세우기를 하고 있어. 해를 가지고 식을 거꾸로 세우고 있어. 딱 등호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왜? 여기 등호가 들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식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이 앞에 2차항의 개수가 뭐가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아직은. 지금 1이지.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을 봐. 또는 이렇게 생겼어. 이 식이야.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네모가 얼마면 돼? 1이면 되지. 어차피 얘도 1이니까. 그럼 얘를 전개한 거랑 쟤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우리는 거꾸로 식을 세웠고 여기 출제자가 준 식이야.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돼. 전개.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6x 플러스 6b 1차 식이 두 개니까 묶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지. 마이너스 x로 그럼 b 플러스 6.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 있는 개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과 여기 있는 개수 마이너스 8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상수항 6b와 여기 있는 상수항 a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러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 아주 쉬운 형태가 된 거야. 마지막으로 a와 b를 구하면 끝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없을 때 거꾸로 해가 나와 있을 때는 식을 세워서 푸는 거야.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어. 나와 있으니까. 반대야, 반대. 우리가. 자, 한 번 더 비슷한 걸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나와 있어. 해가 마사와 3으로 나와 있어. 지수 필기 잘하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거야. 밑에 걸 새로 풀어라. 그러니까 두 문제 느낌이야. 여기까지 해서 A와 B를 구하시고 아까는 A와 B를 구하는 데 끝났거든. 이번에는 새로운 부등식을 푸세요 라는 뜻이야.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새로운 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해가 나와 있어. 해가 마4가 근이고 3이 근이니까 무엇을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4 또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죠. 자,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니까 작다라고 쓰면 이게 사이지. 등호 있어 없어? 없어. 그치? 하지만 이 창의 개수는 뭐가 올지 모르니까 아직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ax 제곱의 그 a만이야. 2차 방부등식은 ax 제곱으로 출발하잖아. 그 a 자리를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식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개수가 얼마야? 이번에도 1이지. 그럼 기분 좋게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지. 자, 이제 전개.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겠지. 출제자가 준 식, 내가 만든 식 서로 같아야 된다. 따라서 x의 개수 얼마야? b 플러스 4. x의 개수 얼마야? 1. 그 다음 상수항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수항 얼마야? 마이너스 12. 둘이 같아야 돼.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b는 마3, a는 13 하고 a, b를 모두 찾았다. a, b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둘째 줄. 새로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 자, 그러면 b 자리에 뭐 집어넣어? 마3, a 자리에 13. 마3과 13을 대입한다. 자, 하지만 지금은 2차 항의 개수가 부호가 마이너스지.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부동의 방향? 반대가 될 거다. 얘도 인수분해 하는 건 똑같지. 인수분해 하시고 3, 1,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딱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3x-1, x-4로 인수분해가 됐다. 다시 써볼까? 3x-1, x-4로 인수분해 됐고 전부가 자꾸 나갔다. 요걸 이제 풀어야 되잖아. 이제 오늘은 빠른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 없이 바로 갈 거야. 자, 얘 근이 얼마야? 3분의 1. 얘는 근이 얼마야? 4. 무슨 범위? 4이. 자, 따라서 4이. 등호 있어? 넣어줘. 자, 새로운 해까지 구해냈다. 자, 마무리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대답해주면 되겠지. 하나씩 해서.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해야 돼. 지금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는 아까는 그래도 식이 써 있었잖아. 어떤 식을 풀어서 해가 뭐다라고 식이 써 있었잖아. 그래서 두 식이 같다 했다면 이제는 아예 식이 아예 2차 부등식 fx라고 만들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상황. 자, 그리고 fx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물론 힌트는 있어. 2차 부등식이라는 힌트는 있어. 그러면 fx는 a, b, c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지.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식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예 모르니까.
그 다음 해가 나와 있다. 해가 이거야. 자, 여기 사이야 가장자리야. 이 해는 사이야 가장자리야. 그려볼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자, 사이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지. 가장자리지. 이번에는 계속 사이만 나오다 가장자리가 나왔어. 가장자리가 나왔어. 가장자리. 자, 어쨌든 마 3이 근이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1이 근이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가장자리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커야 돼. 기억처럼 생겨야 돼. 가장자리가 되니까. 중호 있니? 없으니까 나도 없어.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이것도 내가 만든 거지, 그치? 출제자가 식을 안 줘서 아예 그냥 내가 무에서 유를 막 만드는 느낌인데 두 식이 같아야 되는데 네모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얘 개수가 지금 얼마야? A지.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지금 1이지. 그럼 아직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아직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A를 곱해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 이 창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A의 부호를 알아야 되거든. 자, 여기서 별표. A의 부호는 뭘까? A가 플러스면 양변 그대로일 거고 A가 마이너스면 부동호 방향 반대인데 A의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럼 식을 다시 봐. 얘는 지금 부동호를 봐봐. 이렇게 생겼지. 여기다 쓸게. fx가 0보다 작다야. 자, 이거 만약에 A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이거 무슨 범위야?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지. A가 플러스였다면 여기는 사이야. 근데 A가 마이너스였다면? A가 마이너스였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되겠지. 그럼 뭐가 돼? 가장자리가 돼야 돼. 근데 우리의 지금 해는 뭐야? 가장자리였지. 그러면 A의 부호는 뭐야? 가장자리니까 A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다시 A가 플러스였다면 얘는 이 부동호 그대로 가져와서 사이라고 읽을 텐데 A가 마이너스면 부동호 방향 반대가 돼서 가장자리가 된단 말이지. 자, 따라서 지금은 가장자리니까 A가 음수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A가 음수니까 양변에 A를 곱하는 순간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 양변에 A를 곱하는 순간 부동호 방향 반대가.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야. A의 부호가 그대로다 반대로다를 따질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야. 여기가 수준이 높아 오늘. 그럼 이걸 전개하면 이거고 내린 차수. 그러면 얘가 서로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이거는 fx, 이거는 해를 갖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식, 이차고등 식. 둘이 서로 같은 식이어야 돼. 그럼 a 똑같으니까 b랑 뭐가 똑같아야 돼? 2a가 똑같아야 돼. c랑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3a가 똑같아야 돼. 자, 어찌됐건 요게 이제 fx다라고 볼 수 있고 난이도가 좀 있어서 이거 좀 천천히 푸는 시간 좀 가져야겠네. 근데 물어보는 게 또 f 1 빼기 3x네. 자, fx 어디 있어? 요 빨간색. 요게 fx라고 봐도 되거든. 요 인수분해 된 형태. 요게 fx. 내가 만든 거랑 이것도 내가 만들긴 했지만 그냥 기본적인 형태랑 둘이 서로 같은 식이거든. 요걸로 인수분해 된 걸로 풀 건데 f1 빼기 3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f1 어떻게 구해? f1은 x자리에 뭘 집어넣어? 1을 넣는 거야. f2는 x자리에 2를 넣는 거지. 그럼 f1 빼기 3x는 x자리에 뭐 집어넣어? 1 빼기 3x를 넣어야 돼. 자, 요게 어려워. 요 x자리에 1 빼기 3x를 넣어서 새로 써야 돼. f1 빼기 3x는 a 1 빼기 3x 더하기 2 1 빼기 3x 마이너스 1. 자, 요게 f1 빼기 3x야. x자리에 1 빼기 3x를 다 넣은 거야.
x 자리에 1 빼기 3x를 넣은 거야. 승리 질문 있어? 2가 아니라 3은 이거 3이네. 잘 봤지? 잘 듣고 있지 수업을? 이거 3이 아니라 잘못 쓴 거야. 자, 정리를 좀 더 할게. f1 빼기 3x를 더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3x야. 자, 그런데 x의 부호는 플러스인 게 좋거든. x의 부호는 플러스여야 우리가 사이 가장자리를 편하게 풀 수 있단 말이지. 자, 따라서 얘의 부호를 반대로 하고 싶어. 그럼 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야 돼.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3x 빼기 4야. 그런데 얘도 지금 마이너스지. x의 부호가. 얘도 x의 부호를 앞으로 빼야 돼. 그럼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가 되고 3x인데 이게 지금 곱하기니까 3을 여기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3을 앞에다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곱하기니까 3을 앞에다 쓰는 게 자연스러워. 부호까지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야. 자, 이제 이거 한 거야, 이거. 이제 이거 한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f-2도 해야 돼. 그럼 다시 일로 와서 fx 여기 있잖아. 이게 fx야. 그럼 여기서 다시 f-2를 집어넣어. xr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a 마이너스 2 더하기 3. xr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x 자리에 동그라미 친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싹 집어넣은 거지. 모든 x에. 또 정리해. 1 마삼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이제 식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야.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으니까 요 부등식을 또 풀어야겠지. 요 부등식을. 자, 그러면 다 써보자. f1 빼기 3x 여기 있어. f1 빼기 3x는 여기 있어. 그럼 얘를 요 자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f-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게 f-야. 마이너스 3이. 그대로 집어넣어야겠지. 순서대로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돼? 3a 3x 빼기 4x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 저 식에 저 둘째 줄에 집어넣은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역시 똑같아. 이걸 전개해서 2차 부등식을 또 새롭게 푸는 상황이야. 일단 양변 3으로 나누는 거 어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이걸 무턱대고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전개하는 게 맞긴 맞아. 근데 무턱대고보다는 항상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또 나눌 수 있어. 뭐게? 그렇지. 양변에 a가 또 있지. 그럼 또 양변을 a로 나눠. 근데 여기서 a를 이렇게 지운 사람은 틀렸어. 3은 지워도 되지만 a는 지우면 안 돼. 왜? 왜 안 되지? 이거 a로 지우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남거든. 마이너스 a인데 양변을 a로 나눈 거야. 양변을 a로 나눈 거야. 그럼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야? 반대인 거야. 자, 여러분 잘 봐. 부등식 풀 때 계산이 잘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 아주 나쁜 모습을 좀 보여줄게.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마사라고 할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 플러스 2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2. 괜찮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야. 그런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래서 x는 크다. 틀렸지? 이렇게 약분할 때 지우는 방식은 부등식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 방향이 뭐가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누면 안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 나는 지금 부등호 뭐지? 반대. 이렇게 따져야 돼 하나씩.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반대를 따져줘야 돼. 새로 써야 돼 식을. 따라서 a로 나누기를 새로 써야 돼.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반대까지 잘 챙겨와야 돼. 이제 얘를 여러분 우리가 배운 2차 부등식을 또 새롭게 풀면 돼. 그래서 3x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0으로 만들고 인수분해 3, 1, 1,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최종적으로 답은 이걸 쓰는 거야. 그럼 이거의 해는 x값 얼마야? 근 3분의 1, 여기는 1을 두 개 썼지?
그 다음에 무슨 범위야? 부동 방향. 기억이야, 시옷이야? 기억. 가장자리가 돼야지. 작은 것보단 더 작다 또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작은 것보단 더 작거나 큰 것보다 더 크다. 이게 가장자리다.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크다. 근데 이 사이에 고도 아니고 거나야, 거나. 고라고 하는 사람도 틀려.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크다도 틀린 표현이에요. 더 작거나 더 크다. 자, 상당히 풀이가 어려워지고 지금 워낙 긴 유형이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한 번 들어가고 절대 찾기 안 돼. 여러분 지금 이거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심리가 똑같을 거야. 저거 다시 못 풀 것 같은데 혼자 풀면 그 생각이 정상입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거든. 근데 아예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친구들은 내가 100번을 풀어줘도 못 풀어. 안 들으니까. 자, 지금부터 더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필기 없어도 되겠지? 안 쓴 사람은 써야 돼. 필기 안 쓴 사람은. 자, 이 녀석에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해가 주어져 있지. 그럼 fx가 뭔지 모르니까 fx를 식이 아예 없으니까 a, b, c라고 가정을 하고 0보다 작다의 해가 이거예요. 자, 이걸로 식 세워. 해가 마3이니까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 또 무엇을 인수로 가져? 1이니까 x-1을 인수로 가져. 사이야 가장자리. 이 해가 사이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지. 작은 수보다 더 작거나 큰 수보다 더 크다. 가장자리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직 여기는 a가 있는데 난 a가 없지. 그럼 여기 양변에 a를 곱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봐봐. 부동 방향을 봐. a의 부호를 1단계, 2단계는 a의 부호를 찾는 거죠. a의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만약에 a가 플러스면 이게 무슨 범위야? 사이야. 이게 시옷처럼 생겼잖아. a가 플러스일 때 기준이라 했다. 사이 가장자리는 이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쓰는 개념이에요, 준아. 자,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사이 가장자리 쓰면 안 돼. 양변을 뭐 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거든? 그럼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가 되지. 그럼 무슨 범위야, 그게? 가장자리지. 근데 결론은 봐. 사이야 가장자리. 가장자리지. 따라서 둘 중에 뭐가 맞아? 마이너스가 맞는 거야. 따라서 양변에 a를 곱해. 양변에 a를 곱해서 부동 방향 반대지. 이게 fx인 거야. 이제 fx를 찾은 거야. 물론 a 값은 아직 몰라. a가 마이너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찾아놨잖아. a 뭐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둘로 나눠서 설명했잖아. 자, 그럼 이제 fx 어느 정도 만들었어. 이제 f1-3x랑 f-2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f1-3x 그대로 한번 쓸게. 그대로. 자, 저 식을 그대로 옮겨왔지? 공간이 없어서. 자, 얘 어떻게 구해? x자리에 뭐 집어넣어? 1-3x 집어넣어. x 어딨어? 하나, 둘, 세 군데 있어. 거기다 1-3x를 넣어야 돼. 따라서 f1-3x는 1-3x. 여기도 1-3x. 따라서 a 1-3x 더하기 3 1-3x 마이너스 1. 자, 1-3x를 동시에 다 집어넣었어. 자, 얘는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x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집어넣어. 그럼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제 이걸 푸는 거야. 정리. a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3x a 얘는 1 얘는 마3 그럼 마이너스 3a 이렇게 곱하기니까 앞에다 쓰면 되지. 이제 이걸 풀어야 되거든. 그런데 2차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다르게 불편해. 따라서 둘 다 플러스로 만들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 마이너스 1 밖으로 빼. 그러면 3x 마4 얘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 뭐가 돼? 두 번 뺐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두 번 앞으로 나오면 플러스가 된 거야. 만나서. 그럼 이제 남은 건 이거야. 이거 다 곱하기거든. 사실 3을 앞에다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해. 자, 양변
양변을 뭘로 나눌까? 아니. 3 어때? 3? 양변을 3으로 나눈다. 양수니까 지워도 돼. 양수는 나눠도 부동 방향 안 바뀌니까. 그 다음 또 나눌 수 있는 거 있어. 뭐야? A. 근데 A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A를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식을 새로 쓰라고 그랬다. A를 나누니까 A를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남아. 자, 이제 얘를 풀면 돼. 이제 얘를 풀면 돼. 거의 끝나는 거야. 전개해서 마이너스를 이항했고 좀 쉬운 인수분해가 됐고 얘는 근이 3분의 1이야, 얘는 근이 1이야. 무슨 범위? 잠깐. 부동방향 왜 안 바뀌었어? 그죠? 얘는 알고 있었어? 그렇지.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내가 틀렸나?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네가 맞았어. 그리고 여러분 지적할 때 틀리면 어때? 선생님도 실수하는데, 그렇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찾았어, 틀린 거. 여러분이 찾아야 돼.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이가 가장자리야. 얘는 가장자리지. 항상 앞에 플러스, 모든 x는 플러스로 놓고 따지는 거야. 자, 따라서 가장자리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다 또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게 가장자리 범위야.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큰 것보다 더 크다. 자, 이렇게 두 번 풀어드렸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어렵기 때문에 또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 같은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72번으로 대신에 문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어려운 건 있잖아. 반복하면 돼. 자, fx가 0보다 작다 해가 이거다. 자, 얘를 x 빼기 2, x 빼기 9, 4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웠어. 하지만 아직 fx를 우리가 만들진 않았어. fx는 인수분해를 아직 할 수 없고 ax 제곱 bx 플러스 c 2차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 를 풀어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인데 아직 2차항의 개수가 안 똑같아. 그럼 이제 역시 두 번째는 a의 부호를 따지는 과정이었어. 2단계는. 여기까지 1단계. 식 세우고 2단계는 a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경우를 나눈다. 자, a가 플러스면 얘는 무슨 범위야? 사이야. a가 마이너스면 반대가 되니까 가장자리지. 그치? 요 부동으로 봐. 요 플러스라면 얘 사이라고 읽어. 마이너스라면 가장자리라고 읽어야 돼. 근데 얘 지금 뭐야? 범위가? 얘 사이지. 사이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따라서 A 부호는 플러스. 그럼 양면에 A를 곱해도 부동 방향 어떻게 돼? 안 바뀌어. 이게 fx야. A의 부호 플러스까지 찾아낸 거야. 이 부등식품을 뺄게. 어쨌든 A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가 찾아낸 거야. 그럼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PC는 필요 없어. 자, 이제 f 2x 플러스를 만들어야 돼. f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걸 마지막에 풀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야. 자, f 2x 플러스 1 어떻게 구해야 돼? x자리에 뭐 집어넣어? 2x 플러스 1을 다 집어넣는 거야. x자리에.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x 플러스 1 빼기 2. 여기다 2x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빼기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번에 0이라서 더 쉬워. 아까보다. 이제 a를 없앨 거거든. 양변 a로 나누면 부동 방향 어떻게 돼? 그대로지. 지금은 지워도 되겠지.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꼭 새로 쓰고 플러스일 때 그냥 지워도 되는 거지. 자, 이제 요 근을 찾아보면 x의 부호가 다 플러스 맞지? 그럼 얘 근은 얼마야? 얘는 근이 얼마야? 4지. 무슨 범위? 사이. 따라서 사이로 끝. 자, 세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렇게 3번, 4번, 5번, 10번도 들어도 되잖아.
또 우리 영상도 있잖아. 필요하면 본인이 10번을 치워서 봐봐. 특히 장기고 학생들은 고난도는 이거보다 두세 배 길어 풀이가. 지금 내가 풀어준 것보다. 그럼 그걸 풀 때 기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을 잘 본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못 본 친구야 뭐 물어봐도 뻔하고 몇 번 영상을 내가 풀이집을 주거나 영상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하거든. 손풀이를 써서 주거나 한 20번 봤대 영상을. 대단하다고 그랬어. 대단하다. 선생님은 한 10번까지는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줬거든. 어려우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 근데 그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1등급까지는 아니었는데 2등급은 나왔어. 그 친구도. 1등급 받으려면 여러분들 진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게 변형까지 하거든. 프린트에 있는 걸 숫자 바꾸기로 절반 이상 낸다면 아예 완전 흔들어 놓고 완전 이해하는 친구들 아니면 풀 수 없게끔 심하게 변형해버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문제잖아 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변형을 심하게 해버려. 그럼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고 한 2개 정도 되죠. 그럼 그거 중에 일부라도 맞추면 이제 진짜 휘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등급부터 확보해야 된다. 장기고는 2등급도 생각보다 치열하다. 다른 학교는 2등급을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다른 학교는 반면에 다른 학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목표치가 좀 달라. 물론 그럼 장기고 1등급 목표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장기고 특징이 상위권이 워낙 많아. 자, 그럼 이제 7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형을 좀 바꿔서 자, 2차 부동식 항상 방정식 부동식 푼도 똑같아. 첫 번째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니 안 되니? 되지?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인수분해 합차가 제일 유명해. 자, 오늘 배웠으니까 그래프 없이 바로 갑니다. 근이 뭐야? 마이너스 K. 근이 뭐야? K. 무슨 범위? 사이. 계속 나와. 사이. 등호 있어? 등호 넣어.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3개가 돼야 된다. 출제자가 정수가 3개. 그래? 근데 마이너스 K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찾냐? 되게 난감해. 잘 봐. 수직선을 그려.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자, 둘 다 문자인데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들어가는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봅니다. 이게 이 방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평균 구하기가 너무 좋은 게 평균은 뭐야? K와 마이너스 K 두 개의 평균. 평균이라 하면 더해서 나눈 거잖아. 통계에서 다 배웠잖아. 0이지 0. 따라서 가운데 0이 있는 거야.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고 있지.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지 되게 막막했는데 0은 무조건 들어있는 거야. 평균이니까. 그럼 3개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선생님, 오른쪽에 2개 있으면 어떡해요? 0을 기준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게 K랑 마이너스 K는 정확하게 간격이 똑같아. 양쪽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이야. 평균은 딱 가운데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개수가 양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즉, 요게 지금 몇 개야, 정수가? 3개지. 그러면 더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1 다음에 정수는 얼마지, 얘들아? 는 밖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도 밖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3개가 되는 거야. 이것까지 해야 돼. 딱 3개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소식사는 무조건 어느 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라고 풉니다. 무조건 오른쪽이 크다라고 풀어요. 자, 그 다음에 피날레. 부등식의 피날레는 뭐다? 뭐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 등호가 있냐. 이 등호까지 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등호까지 해야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구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등호 있니? 확인하는 게 1번. 여기 등호 있니? 확인하는 게 2번.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푼다. 1번. K가 1일 때. 2번. K가 2를 그리면 돼. 1일 때 그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야. 자, 여기 정수 3개. 맞아 안 맞아? 정수 3개. 맞아 안 맞아? 조건에 맞지? 맞으면 들어가. 등호가. 맞으면 들어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 조건에 맞으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맞는 거야.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는 이 그림을 2로 바꿔서 하는 거잖아. 지우개 있으면 이렇게 지워도 돼. 이건 편해. 이렇게지. 2로 바꿨어. 자, 정수 3개 맞아 안 맞아? 이게 정수 3개야? 아니지. 5개지. 안 맞아. 안 맞으면 안 들어가. 드디어 K 범위를 구하는 거야. 1 이상 2 미만. 물론 이쪽도 원래 따져야 되는데 지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 잘 보시면 이거 이 식이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이 식이야. 그래서 사실은 같은 식이야. 이건 좀 운이 좋았단 거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다른 식이라면 여기도 또 따져야 돼. 여기도 따져야 되고 둘의 겹치는 부분까지 찾아야 돼. K의 범위가 2가지가 나오고 2개의 겹치는 부분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운이 좋게도 서로 똑같은 식이니까 이쪽만 풀어도 될 것 같아. 1 이상 2 미만. 근데 자연수 K를 구하래. 그럼 얼마야? 1 이상 2 미만의 자연수는 1밖에 없지. 그럼 해결된 거지. 그렇죠? 자, 소연이는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또 5K야? 어렵게도 냈네.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7개가 대답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인수분이 안 되거든, 여러분. 이런 거 좀 어려워.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인수분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예를 들면 이거 풀어보자. 이거 인수분 어떻게 해? 이것도 3이 4면 되는데 1이면 안 되지. 1이면 되는데 3이니까 안 되지. 강제로 할 수 있어. 루트와 제곱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문제를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수학적으로. 문제가 바뀐 문제야? 아까 문제는 달라졌어? 모양만 달라졌어. 개념은 똑같잖아.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수학은 똑같은 연산이라면 쓸 수 있다는 거지. 루트의 제곱 사라지니까 된다. 그 다음에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거지. 요 아이디어야. 루트의 제곱을 사용하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제곱 빼기 제곱으로 풀 수 있다. 단 빼기일 때만 가능해. 선생님, 그럼 이것도 돼요? 이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인수분해가. 자, 이건 어쩔 수 없어. 빼기일 때 가능하다. 빼기일 때. 빼기니까 가능하다. 어떻게 바꿔? 루트 5K에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합차 공식. 합. 차. 자, 그럼 서연아, 이따 영상을 잘 봐. 이거 0보다 작다를 풀 때 빠른 공식이 있어. 우리 전에 절대값하고 똑같아. 자, 이 부동호는 뭐처럼 생겼다? 시옷. 사이처럼 생겼다. 두 근을 쓰시고 사이로 답을 쓰면 서연아 끝났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 요 부분만 포인트만 듣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처리해 보고. 자, 오늘 거는 빠른 속도로 보면 안 돼. 어려워. 본인도 빠르게 보다가 할 거야. 어렵다.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석으로 잘 보세요. 자, 요게 아니라 쟤지. 이거 예시를 든 거고. 그럼 이제 얘를 그려. 수직선에 그려. 마이너스 루트 5K부터 루트 5K까지 그려. 여기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돼? 많기도 해라. 7개가 돼야 돼. 자, 이번에도 안에 들어있는 숫자 막연하지만 둘의 평균이 얼마야? 0이지. 근데 평균이 꼭 0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 여기가 2K고 여기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그럼 둘의 평균은 얼마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 있대. 지금은 둘의 평균이 0이니까 가운데 0이 있다고 하자. 자, 7개 돼야 되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양쪽에 동시에 개수가 늘어나야 돼. 그럼 지금 하나, 그 다음 셋, 그 다음 5. 거의 다 맞지? 5. 그 다음에 7. 더 늘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4는 어디 써야 돼? 바깥쪽. 얘는 마사가 바깥쪽에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오른쪽이 커야 되니까 좀 못생겼지만 식이 그 크기가 좀 안 맞아. 자, 이렇게 부등식이 돼야겠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마지막 피날레는 뭐다? 그놈의 등호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마지막 관건이다. 그것까지 해야 아직도 방심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럼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요쪽 첫 번째 부분과 요쪽 두 번째 부분이야. 그럼 1번부터 풀면 1번은 루트 5k가 얼마일 때야? 3일 때고 2번은 루트 5k가 얼마일 때야? 4일 때야. 이거부터 풀자. 3일 때부터 풀자. 여기 3. 얘가 3이야. 그럼 마3. 얘는 3. 그럼 식 이렇게 되지. 마3 x 3. 그려. 그럼 여기 정수 몇 개 있어? 마이너스 0, 1, 2. 몇 개야? 5개지. 조건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들어가. 두 번 안 들어가. 자, 끝까지 확인해. 물론 보통 양쪽 중에 한쪽만 들어가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긴 하지만 가끔 양쪽이 다 들어가고 가끔 둘 다 빠질 때도 있어. 예측하지 마. 그냥 꼼꼼하게 끝까지 풀어. 의심해. 4일 때. 그럼 얘를 4로 바꿔. 그럼 마사부터 4까지 또 그려. 이 안에는 마사는 마이 0, 1, 2, 3 7개 나왔지? 오케이. 맞아. 등호가 들어가. 그래서 요걸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운데가 루트 5K지.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돼. 따라서 양면에 제곱을 해야 돼.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 5로 나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만 찾으래. 그럼 얼마야? 5분의 10, 2이지. 5분의 15, 3이지. 두 개밖에 없지.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만 찾으래. 원래는 K의 범위는 이게 맞아. 파란색이 맞아. 근데 마지막에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만 골라내야지. 그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나 빼먹었지. 등호 여기 있다. 등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호 지금 내가 또 실수해서 빼먹었어. 말하다가. 얘가 만약에 자연수였다면 답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거야. 부등호, 등호 진짜 잘 챙겨야 돼. 등호 특히. 자, 시간. 난이도가 높아서 빠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해도 지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야. 자, 모든 x값의 합이 34일 때 양의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지금 생긴 거 보면 x도 있고 a도 들어있는 그런 2차 부등식인데 일단 푸는 법은 시작은 계속해서 내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인수분해부터 시작했어.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뒤에 지금 상수항이 이만큼이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그럼 이 두 개를 곱하기로 쓰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지수야, 인수분해 할 때 이거 플러스면 풀풀하고 마마 두 가지 놈이 있지. 알고 있지? 근데 여기 부를 봐.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뭐일 것 같아? 마마일 것 같아. 같아. 아직 확신은 아니지. 확인해야지. x제곱의 개수는 1, 1이니까 크로스로 곱해야 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두 개 더하면 자, 그럼 x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맞아? x의 개수. 자, 이렇게 인수분해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야 돼. 똑같이 나왔지. 그럼 이제 여기에 x라고 써주고 이렇게 인수분해꼴로 써주면 되겠지. 그럼 다시 20을 다 쓰면 앞에서부터 다 쓰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야. 그러면 두 근이 뭐란 거야?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4가 두 근이고 이 부등호는 시옷처럼 생겼네? 사이라고 읽으면 되니까 사이가 되고 등호가 있네? 넣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그리실게. a 플러스 1부터 a 플러스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모두 해당. 자,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여기가 정수가 어딨냐라고 생각했을 때 a부터 생각해야 돼. a가 분수일 수도 있잖아. a가 뭐라고 써 있어? 양의 정수 a라고 써 있어. 양의 정수는 세 글자로 자연수지. a가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에다 1을 더하면 얘 무슨 수야? 자연수야. 얘도 무슨 수야? 자연수야. 얘는 자연수야. 그럼 이것도 다 x의 정수 x의 값에 포함되는 거야 다. 그럼 이거 다음에 얼마야? a 플러스 2. 그 다음 얼마야? a 플러스 3. 그 다음 얼마야? a 플러스 4. 그럼 정수 a가 총 몇 개야? 4개지. 4개의 합이 34래. 자, 이거 4개 다 더하세요. a가 4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야. 자, 얘가 34래. 출제자는. 합이 34래. 그래서 34로 쓴 거야. 4a는 24. a는 6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해결됐죠. 그나마 a가 정수였기 때문에, 자연수였기 때문에 x의 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문자지만 판단할 수 있었어. 자, 다음 79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이 차 부등식의 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이건 정수도 아닙니다. 그냥 해입니다. 그냥 해. 그냥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 한 개. 여러분 부등식은 보통 해가 한 개가 아니라 범위로 나오지. 얘도 지금 해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니까 이거 그대로 읽어. 뭐처럼 생겼어? 쇼. 사이지 사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해가 딱 몇 개밖에 없어 지금. 한 개밖에 없대. 그럼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 자, 이거는 기억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쓸게. 판별식이 나옵니다. 해석은 아직 안 했어. 왜 판별식이 영인지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 판별식이 영일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래프 그리는 거. 자, 판별식이 영이면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완전 제곱은 0꼴로 인수분에 대해 그리고 내가 접한다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판별식이 0과 동의어들이. 판별식이 0이야? 중근이야? 완전 제곱은 0이야? 접해. 따라서 우변이 지금 y는 0이고 이거 지난 시간으로 원래 정석으로 들어갔다. 그게 fx야. fx와 y 0, x축이었지. 둘이 뭐 해야 돼? 접하게끔 그릴 거야. 일단 나 주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해가 오직 한 개인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요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버렸어. 그러면 우리 원래 정석으로 돌아가. 사이 가장자리 잠깐 내려놓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부등호를 보고 fx가 x축보다 어디에 있어? 작으니까 아래에 있어야 돼. 그치? 아래 부분 있어 없어? 아래 부분 없지. 그럼 해가 없는 거야. 또 있잖아. 등호도 있지. 등호는 교점을 뜻하는 거야. x축과 fx의 교점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잖아. 여기 한 개.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한 개 있잖아. 따라서 해가 오직 한 개라는 조건이 딱 맞아. 이제 판별식의 0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제 다시 결론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문제고 이렇게 암기를 해서 풀 필요가 있어.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전부 다 판별식이 0이었던 거니까 풀이를 쓸 때 식을 바꾸죠.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으로 바꾸시고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짝수 공식, 판별식 짝수 공식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 쓰고 있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안 쓰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b 프라임은 b의 절반을 뜻해. 2분의 b. 또 써줄게. 모든 사람 b 프라임은 앞으로 2분의 b하고 동의어다. 선생님이 b 프라임이라고 쓰면 짝수 공식.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2로 나눠서 마삼이 된 거야. 그럼 k는 9 끝났지? 푸는 법을 알면 연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81번. 얘도 상당히 유사하지.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라고 되어 있네. 오직 한 개. 그럼 이번에는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같은 해석을 두 번 하진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판별식은 부등식에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등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판별식은 0. 이렇게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 쓰는 개념이야. 부등식에 쓰는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등식으로 바꾼 다음에 판별식인데, 이번에는 짝수가 아니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아이고야, 왜 이래? 어렵네, 연산이. 왜냐면 이거 전개하면 몇 차가 되게? 4차가 되지. 아, 4차. 물론 4차 방정식 풀 수 있어. 조립제법으로. 우리 3차부터 고차라고 하고 3차 이상을 조립제법으로 푼 거 알고는 있잖아. 근데 웬만하면 고차식이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 때. 그럼 이 고차식이 어떻게 안 나오냐? 고차식이 나오는데 선생님 잘 봐봐. 연산 실력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딱 보면 보였거든. 일단 문자의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니까 k-2가 된 거야. 플러스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얘 정리한 뭐야? k제곱 마이너스 2k. 여기도 뭐야? k제곱 마이너스 2k. 둘이 어때요? 똑같이. 똑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치환할 수 있지. A로 치워. 인수분해. 그럼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인수분해는 끝까지 하는 거.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출제자가 실수 K의 개수를 찾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따져야 되거든.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근이야? 허근이다 라고 판별식을 이렇게 즐겨 쓸 수 있어야 돼. 고1이라면 짝수 공식 썼습니다. 이번에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 판별식에. 자, 그래서 허근이니까 실근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뭐란 거야? 0하고 2.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K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야? 2개지. 피눈물이야.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푸는 사람 되게 잘 풀었거든? 지금 계산 실수한 거 아니야? 제대로 푼 거 맞아? 근데 오답이야. 이 충격이야. 여러분 객관식이 싫어? 서술형이 싫어? 되게 쉬운 질문인데 뭐가 더 싫어? 당연히 서술형이 싫지. 뭐야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느낌 아니야? 내가 수학적으로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감점당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아니야. 노력한 사람은 객관식이 더 무서운 거야. 왜냐? 객관식은 맞고 틀린 거밖에 없어. 즉 맞으면 점수를 다 받는 거. 5점짜리 문제 5점을 받거나 요만큼 실수하잖아? 그럼 0점이 되죠. 근데 서술형은 여기까지 논리 흐름이 여기까지 정확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답이 틀린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5점짜리라면 4점은 받아. 훨씬 낫지, 객관식보다. 하지만 1점이 감점되는 이유는 또는 2점이 감점될 수도 있어. 답이 틀렸으니까. 그건 또 알아야겠지. 그래서 0점은 아니잖아. 객관식보다 훨라.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생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서술형인데 우리는 더 유리해. 우리 선생님들. 왜? 부분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감점은 당할 수 있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디가 틀렸냐? 이거 무서운 거야. 앞으로 우리가 fx를 풀 때 그냥 10 하고 fx 이거랑
방정식, 부등식, 함수 모두 마찬가지야. 얘는 그냥 식, 모든 걸 포함하는 뜻이야. 얘도 다 식이지 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A가 달라. 첫 번째 줄은 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없어? 몇 차식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A, B, C는 그냥 실수 전체가 다 돼. 가능해.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2차식이야. 중3 때 다음 중 2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문제 풀 때 경험 있을 거야. 틀렸던 경험. 뭐가 필요해? A는 0이 아니다. 이게 개념이었어. 이게 안 써 있으면 2차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왜? A는 0 주면 그럼 1차가 되잖아. 2차가 되려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보이냐? 시험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잘 안 보인다. 근데 이거를 연습해야 돼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언제 할까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 얘기를, 이 잔소리를 언제 해줄까? 왜냐면 잔소리도 너무 미리 하면 안 들려. 그지? 엄마가 맨날 방청소해 지나가면서 방청소해 밥 먹으면서 방청소해 자려고 누웠는데 방청소해 계속 그러면 정말 듣기 싫을 거야. 그지? 그지? 근데 여러분이 뭐 조금 잘못한 날 있어. 뭔가 딴 걸로. 근데 그날 엄마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방청소해 하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벌떡 일어나고 막 청소를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지? 후자가 똑똑한 엄마지. 타이밍 맞아서 뭐라고 해야지. 그리고 나도 기다렸어. 잔소리하려고. 틀릴 때까지. 이 표현이 나올 때까지. 두 개처럼 보이지만 0 또는 2로 보이지만 2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K는 뭐가 아니야? 0이야. 이제 앞으로 여기 이 부분 필수야. 2차를 찾는 순간 바로 0이 아니다. 맨날 쓰는 습관을 이제부터 써먹던 안 써먹던 수능 볼 때까지 이거를 연습한다. 사실 수능에는 이거 잘 안 나오니까 고1 끝날 때까지, 고2 올라갈 때까지는 아예 이거를 각성하고 있어야 돼. 이 개념. 2차, 2차 각성해야 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맨날 스스로에게 잔소리해야 돼. 이제부터. 계속 해야 돼. 진짜 이거 시험장에서 이렇게 틀리잖아? 내가 이렇게 잔소리 해줬는데 피눈물 난다니까. 괜히 우는 게 아니야. 진짜로 울어. 여러분 이렇게 틀리면. 두 개인데 객관식 1번에 한 개라고 써있거든. 근데 객관식 2번에 두 개 딱 써있어. 두 개가 흥분되고 고를 수밖에 없어. 정확히 통과하고 숫자도 깔끔하고. 여러분 잘 풀었을 때 느낌이 언제야? 숫자가 깔끔하게 나올 때잖아. 딱 두 개 나오거든. 허근까지 완벽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답이 틀려. 큰일 날 거지. 자, 이제부터 2차라는 말이 있냐 없냐 계속 봐야 돼. 사실 3차도 마찬가지겠지. 3차식이다 그러면 ax 세제곱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 이번에도 역시 a는 0이 아니겠지. 차수가 나오면 맨 앞에 있는 건 0이 돼서는 안 돼. 맨 앞에 있는 거. 다른 건 0이어도 되잖아. 주의사항입니다. 자, 답이 줄어들 수 있구나. 한 번 더 할게. 마지막으로. 이거 필기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시고. 방금 유형과 유사한 유형이야. 그래서 번호로는 얼마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어렵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천천히 할 때는. 진짜 조금 할 때는 나 숙제 교재에서 10개밖에 안 나갈 때도 있지. 기본 교재에서는. 자, 얘도 2차 부등식. 이제 연습해. 2차 나왔어? 0이 아니야. K 1 아니야? 1 아니야? 1 아니야? 미리 체크해놓고 출발. 이렇게 써놓고 풀면 실수 안 한다. 2차가 있나 없나부터 찾는 거야. 몇 차가 있나 없나. 자, 이제 오직 하나 해간다. 이거 등식으로 바꾸고 판별식이 0이었는데 풀이가. 자,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어디야? 4A C. 자, 이건 뭐 정리해야지. 뭐 빠른 풀이가 안 보이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8K 플러스 8. 계산 틀린다. K 플러스 어디가 틀렸지? 함수 K 플러스 2까지. K 플러스 2. 그러네. K 없어졌네. 2만 들어갔지. 맞아. 여기 다시 봐야 되네.
자, 이거는 합차 인수분해 됩니다. 더 잘 되네. 우리 뭐 루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그지? K는 마이너스 2 또는 2. 자, K는 두 개가 나왔고, 근데 왜 K 값이 1이 아닌 건데? 1은 여기 없는데? 둘 다 답인데 그럼? 계산 또 틀렸어 설마? 아니 이게 맞아? 두 개 다 해도 답이 똑같이 나와? 자 해봅시다. 두 개가 다 답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 지금. 그럼 K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10을 다시 쓰면 그래프를 마지막에 그려봐야 되는구나. fx는 x제곱, y는 0. 요 꼭지점 얼마야? 0,0. 이거 완전히 되어 있는 거지.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모든 실수네. 전부 다야. 0보다 크다와 같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거든. 0보다 크거나 같거든.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얘는 해가 오직 한 가닥 들었으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제일 어렵네. 이거까지 해야 돼. 풀어주길 잘했다. 똑같은 유형일 줄 알았는데 풀어보는 건 좀 달라. 그럼 K가 2면 또 2를 집어넣으면 자, 이 꼭지점 얼마야? fx의 꼭지점 마이너스 2, 0. 상수항 없지. 마이너스 2, 0. 그런데 0보다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이 그래프에서 아래, x축 아래. 이 y는 0의 x축이야. 작다는 아래를 뜻하니까. 없지? 그럼 같은 부분 교점 어디 있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교점이 존재하지. x값. 따라서 요게 맞는 거네. 자, 해결이 됐죠. 마지막에 확인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네. 두 개 남아서. 자, 겨우 83번까지입니다. 2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이도입니다. 중요한 거. 한 문제가 여러 문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몇 번을 빨리 해봐야 되냐면 66하고 71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66과 71을 먼저 빨리 푸셔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숙제를 하면서 질문해도 됩니다. 이거 두 개 모르면 질문해야 돼.